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그전부터 꼭 한 번쯤은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색상, 색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색상, 색감이라고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색상, 색감, 그리고 채도, 연색성, 색온도, 조명, 빛, 이와 관련된 두루두루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각각을 정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정말 많고요. 특히 사진을 다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빛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의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죽공예에 있어서 어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빨간색 장지갑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간색 장지갑을 만들고 만족했던 이유는 이런 묵직한 빨간색이 참 마음에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지갑을 어느 날 6월에 햇빛이 쨍쨍 드는 날씨 좋은 날 들고 나갔는데 묵직한 빨간색이 아니라 정말 쨍한 빨간색이 뭔가 발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같은 지갑인데 실내에 있을 때랑 실외에 있을 때 느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니 토트백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같은 도안, 같은 사람, 그리고 같은 가죽인데 색상만 다르게 해서 만들었는데 두 개를 만들고 보니 느낌 자체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은 여름에 들면 너무 좋은 것 같고 어떤 것은 가을, 늦가을에 들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처럼 이 색감이라는 게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 색상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풍겨오는 느낌 자체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차이점을 유발하는 제일 큰 요소는 이 빛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하얀색 등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약간 살짝 노란빛이 드는데 색온도로 치자면 한 3500에서 4000K 정도로 조명들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영상을 찍고 물체를 사진을 찍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톤보다 살짝 노란 톤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조명 자체가 원래 살짝 노란 조명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것을 햇볕이 직사광선이 드는 어느 화창한 날에 찍으면 그 채도가 확실히 살아서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제 가죽방과 같이 형광등, 하얀색 등 아래서 찍으면 이런 바깥에서 찍은 것보다 확실히 조금 차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찍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에 따라서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샘플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있는 이 공간부터 해서 나가서 직사광선 그리고 형광등까지 같은 것을 찍어봤습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살짝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제가 주로 작업하는 작업실 실내고요. 바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어두워요. 제가 작업하는 곳보다. 이렇게 나가면 바깥에 지금 해가 떠 있거든요. 여기는 살짝 그늘진 곳. 그늘 아래선 이렇게 보이고요. 햇볕 아래서는 이렇게. 지금 아침 햇살이에요. 해가 쨍하게 떠 있을 때는 이 정도 톤. 그리고 저 뒷문 쪽으로 해서 형광등 아래쪽으로 가볼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는 형광등 아래. 이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혀 다른데? 라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번 보다 보면 이거는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예요.
가죽 공예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포인트는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 이건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게 이 색상, 색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람의 눈은 뭔가 물체를 봤을 때 이런 형태를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시각적인 요소에서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이 색감과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구조나 모양을 가지고 예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 색깔 참 예쁘다라고 해서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런 거는 가죽 제품뿐만이 아니라 꽤나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람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건물을 갔는데 정말 칙칙한 시멘트색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카페가 형태나 그런 것들은 참 예쁜데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데 같은 경우는 그런 조형적인 요소는 없지만 이 색감 하나만 가지고도 그걸 포인트 삼아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죽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초창기나 그럴 때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색감, 색상과 관련된 것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만 이런 색상과 색감과 관련된 고민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참 문제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이드도 있고 나름의 정답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색상이나 색감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습니다. 특히나 경우의 수, 베리에이션도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감과 색상 그리고 컬러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각자의 선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저건 아닙니다, 저건 틀렸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들을 쓰냐면 어차피 제가 가죽을 직접 만들지 않는 한은 선택 권한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톤의 가죽을 선정을 해놓고 어떤 것을 만들지 해놓은 다음에 실이라든지 엣지코트라든지 아니면 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글이나 이런 인터넷에 검색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겉에 있는 가죽을 약간 묵직한 보라색이 좋아서 딥퍼플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딥퍼플 콤비네이션 혹은 딥퍼플 코디네이션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가죽 제품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의상, 의류 이런 이미지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있어서 조금 공통되는 요소들을 찾아서 그 컨비네이션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포인트를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전체적인 딥퍼플 가죽의 색감을 더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도 비슷한 딥퍼플로 하고 엣지코트도 묻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아쉬움이 있고 가장자리에 그런 느낌을 더 살리고 싶고 아니면 이 스티치로 다른 색상의 컨비네이션 포인트를 주고 싶다고 하면 이 실의 색상도 조금 달리 고민을 할 수 있고 그 콤비네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검색이나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생각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미 한 차례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숙제거리가 하나 생겼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가죽 공예를 즐기시는 데 있어서 재밌는 요소가 하나 더 생겼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재밌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제나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예쁜 그런 베리에이션 컬러 콤비네이션으로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리저리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결론이 없는 영상이었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